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일본이 제외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해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배상안을 계기로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등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사상 역대 최고치인 55.1%의 투표율을 기록한 당원 투표 결과가 오늘 오후 전당대회에서 공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경선 기간 내내 이어진 이른바 윤심 논란을 잠재우고 여당 화합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치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상향을 언급했습니다.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포함해 지속적인 고강도 긴축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3, 4월 중으로 신형 고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공해상 전략무기 시험을 미국이 격추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다음 주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용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땅 꺼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도로 위를 지나던 차 앞바퀴가 빠져 운전자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고 구청은 밤새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초청한 해외 정상은 윤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4월 26일 국빈 만찬과 정상회담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할 것이라며 70년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빈 방문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빈 초청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한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This state visit will only strengthen or deepen U.S.-ROK ties,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ROK alliance here at the White House. 국빈 방문은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로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과 국빈 만찬이 이루어지고 백악관 바로 옆 영빈관이 숙소로 제공됩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확장 억제를 비롯한 안보 이슈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배상안을 크게 반겼던 백악관은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높게 평가했습니다. And we've supported ROK and Japan as they've worked to increase cooperation amongst each other, effectively strengthening the U.S.-ROK-Japan trilateral partnership. The United States-ROK alliance more than a military or security partnerships.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에서 의회 연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 연설은 국빈 방문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미국 하원 의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 케빈 메카시 의장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한 정부가 이번 주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소통을 시작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합니다. 또 한일 간의 전략 협의 채널 복원을 모색하는 등 냉각됐던 한일 관계 복원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는 모두 15명.
외교부는 판결금을 지급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과 함께 이번 주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의 해법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피고기업 대신 재단이 확정 판결 피해자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해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그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분들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15명이 받게 될 판결금과 지연 이자는 약 40억 원. 다만 피해자 측 2명은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받아 조성하는데 대상은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등 한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이 거론됩니다. 각종 전략 협의 채널 복원 등 얼어붙은 한일 관계 정상화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외교 차관급 전략 대화가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과 전 세계 이슈를 폭넓게 협의하는 채널로 2005년 시작됐지만 2014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한일 외교국방부의 2+2 형식 대화체인 안보정책협의회도 1998년 시작돼 꾸준히 열렸지만 2018년 이후에는 열리지 않아 복원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쪽짜리 강제징용 해법이란 비판 여론이 여전해 한일 관계 복원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모바일 ARS 투표가 당대표 선거 기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는 오늘 오후 전당대회에서 발표되는데 후보들은 투표율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막판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 당원 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은 55.1%입니다. 전체 선거인단 83만 7천여 명 가운데 46만 1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된 지난 2021년 6월 전당대회 때의 45.36%보다 9.7%포인트 높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사상 역대 최고치인데 당권 주자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고리로 협공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됩니다. 김기현 후보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울산 땅 투기 의혹의 장본인임에도 지금까지 거짓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한 발 더 나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전당대회와 별개로 대통령실 관계자의 개입 의혹을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건데 천하람 후보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을 놓고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문제점은 명확히 지적해야 하지만 전당대회 불복이나 과격한 투쟁으로 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경쟁자들의 파상 공세에 김기현 후보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행정관이 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건 침소봉대라며 막장 내부 총질이라는 거친 반응까지 내놨습니다. 후보직 사퇴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무작정 그냥 김기현 사퇴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지도자 자기 있느냐는 평가를 다시 되새겨보게 되는 거죠. 우리. 집권 여당 대표의 정책 비전보다는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만 부각됐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적잖은 가운데 이제 치열했던 선거 전에 결과 발표만 앞두고 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와 오늘 새 대표가 결정될지 아니면 1, 2위 후보 간 결선을 또 치를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지난 1월 여당 지도부 오찬에서 참석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여당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선 기간 내내 이어진 이른바 윤심 논란을 잠재우고 여당 화합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계가 주목하는 입이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이전과는 달리 최종 기준금리 수준의 상향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달에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인 빅스텝을 포함해 지속적인 고강도 긴축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연준은 지난달 물가 상승이 하락의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감속해 금리 인상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We can now say, I think, for the first time, that the disinflationary process has started. We can see that, and we see it really in goods prices so far. Goods prices is a big sector. 하지만 이후 나온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 등의 경제지표가 속속 예상을 웃돌아 연준 내 초긴축을 요구하는 매파의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 범위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금리 0.25%포인트 인상인 베이비 스텝을 밟을지 아니면 0.5%포인트 인상인 빅스텝을 밟을지 그로 인한 최종 금리가 얼마인지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 상원은행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종 금리 수준은 이전에 전망한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을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은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totality of the data were to indicate that faster tightening is warranted, we'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pace of rate hikes. 이번 발언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지속적인 고강도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종전의 5% 부근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던 최종 금리가 6%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전망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값이 21개월 만에 10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78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고가 14억 2천만 원을 기록했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에는 9억 9,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만 일부 비싼 게 아니라 다 같이 높은 거였기 때문에 2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도 9억 9,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6월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은 뒤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7월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커진 원리금 상환 부담에 집값 하락 전망 확산 등이 뒤섞여 작용했다는 진단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여전히 12억 원대인데 중위 가격이 10억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고가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이 되고요. 대출받은 사람이 담보로 설정한 아파트 가격을 대출자 연 소득으로 나눈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분기 14.5에서 4분기 13.4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중위소득 가구가 13.4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서울에 있는 중위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가계소득은 약간 증가한 반면에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부동산 지표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상 숨고르기 등으로 서울 지역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긴 했지만 경기 둔화에 위축된 거래 심리 회복이 단기간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통계를 산출한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조사 대상 표본 수를 늘린 점도 수치 변화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반도체 지원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안덕근 본부장은 오는 1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상무부와 백악관 등 고위급 인사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를 만납니다. 정부는 우선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외부에 공개하기 민감한 기업 정보 제출을 요구한 조건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과 기술권을 침해할 수 있고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한미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이번 달과 다음 달 핵과 재래식을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4월 중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거리를 축소한 ICBM 정상각도 시험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불퇴 의지를 밝힌 가운데 동부 격전지에선 러시아 장교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비무장 포로를 러시아가 처형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 억류된 우크라이나 군인이 비무장 상태로 참호에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영광이 있기를이라고 말하자 총소리가 들립니다. Сьогодні з'явилося відео, як окупанти по звірячому вбили воїна, який хоробро сказав їм у вічі «Слава Україні».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의 추가 증거라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함락 위기에 몰렸던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전황이 다시 안개 속에 빠지자 러시아 국방장관이 점령 의지를 보이며 군 독려에 나섰습니다. Этот город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узлом обороны украинских войск на Донбассе. Взятие его под контроль позволит проводить дальнейшие наступательные действия вглубь обороны ВСУ. 러시아 용병기업 와그너 그룹이 바흐무트에서 철수할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불이 나게 단속에 나선 것이기도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바흐무트의 병력 증강을 지시하며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격전지 부울레다르에선 러시아 고위 장교들이 사령관의 공격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했습니다. 부울레다르에서 진격을 시도하던 러시아군 제-155여단이 하루 평균 300명 사상자가 발생한 데다 전차 등 장비 손실이 커 추가 공격 명령에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러시아 예비군이 총기와 3만으로 우크라이나 거점 공격 명령을 받는 등의 이유로 최근 러시아군 사이에서는 각종 동요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고 영국 더타임스는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훔친 차량을 몰던 10대들이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뺑소니로 신고된 이들은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역주행도 서슴지 않았는데 망가진 승용차를 버려두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정차한 차량 사이를 헤집고 다닙니다. 나들목으로 빠지기 위해 갓길로 이동한 승용차는 출동한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제지할 새도 없이 경찰차와 가드레일 틈을 비집고 들어가 도주합니다. 오전 10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서순천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역주행하며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들은 나들목 인근에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치고 경찰차 등 차량 8대가 파손됐습니다. 차를 놔두고 바로 램프에서 고속도로에서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슨 영화에 나오냐. 저희들이 이제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잡고 보니 차에 탑승한 사람들은 16살 A군 등 10대 3명이었습니다. A군 일행은 전남 순천에서 차를 훔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담양까지 갔다가 뺑소니 사고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생을 내고 우주 차량이니까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차량 보니까 도난 차량이에요. 추격을 한 거면 그게 한 30km 돼요. 경찰은 A군 일행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절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서울 용산구 도원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지름 2m, 깊이 1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 위를 지나가던 차량의 앞바퀴가 빠져 운전자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용산구청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를 통제하고 긴급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하수관 사이 틈에서 오랫동안 물이 새면서 주변 흙이 쓸려 내려간 것으로 보고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 3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등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쯤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이 사는 수원시 호매실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었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서울대 진학한 사이 피해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해 학생을 피해 전학을 가는 등 또 다른 고통을 겪는 게 현실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을 가고도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정군이 소송전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고 피해자는 고통을 겪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A씨는 한 달 전 전학을 가기 위해 옆 동네로 급하게 이사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을 당한 딸을 가해자와 떼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가해 아이랑 계속 마주친다는 사실이 저는 더 이상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그냥 일찍 이사를 하자.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여기 이사를 온 상태예요. A씨의 딸은 지난해 여름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서 몸을 보여달라는 집요한 요구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사진을 찍어 보낸 딸은 수치심과 충격으로 학교에 가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위가 열려 가해 학생에게 학급 분리 조치를 내렸지만 작은 학교에서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아이가 마주치고 그 아이를 목격을 하게 되니까 아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수시로 물어봤을 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슬퍼할까 봐 얘기를 안 했다고. 중학생 아들을 둔 B씨는 새학년 시작과 동시에 걱정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아들은 동급생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장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가해 학생은 등교 정지 15일이 끝나고 여전히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도 툭 부딪혀서 장난인데 실수인데 하면 또 이 아이를 부러뜨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쉴 수가 없어요. 피해 학생에게 학교는 여전히 폭력에 시달릴 수 있는 불안한 공간입니다. 지금 많이 무섭고 그냥 뭐 덩치가 좀 있으면 그냥 바로 얼굴부터 보는 습관도 좀 생겼고 그래서 교실 밖에는 그냥 거의 안 나가고. 제도가 학교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 결국 피해자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도망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YTN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소외되고 있는 한부모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혼이나 사별 후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이주 여성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문화 지원이나 한부모 가정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50대 이주 여성 A씨는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어렵게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애들 다 이렇게 거실에 있는데 제 얼굴에다가 침 빗대면서
그러나 A씨가 홀로 한국 국적 아이들을 키우는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가 컸습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집 명의를 가질 수 없는 데다가 우리 국적이 아니어서 한부모 여성 주거 지원 혜택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아빠 이름으로 있었던 집을 딸 이름으로 바꿨는데 딸이 내 집에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이민을 왔지만 이혼이나 사별로 갑자기 한부모가 된 이주민 여성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주민이자 여성 그리고 한부모라는 여러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지만 정작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현행법상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이들을 별도 조항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만 언급하는데 이러다 보니 정작 청소년과 미혼모 등으로 세분화한 한부모 여성 지원 사업에서 외국인 이주 여성은 제외되는 겁니다. 다문화 지원 제도는 남편하고 같이 살 때 정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 제도이거든요. 이혼으로 인해서 혼자가 되었을 때 이 이주 여성이 한국 자녀를 양육할 때 지원 제도가 없어요. 비자 연장 문제도 큰 걸림돌입니다. 자녀 양육을 전제로 한 비자는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연장되지 않아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혼인 단절 비자가 있긴 하지만 남편이 심각한 폭력을 휘두르는 등 극히 일부 경우에만 비자가 나와서 이주 여성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한국 국적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경제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을 더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 지원하에 움직이는 센터들은 대부분 그런 한국어라든가 컴퓨터 문화 교육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 없는 시선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폭력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그런 분들을 더 좀 사랑해 주면 좋겠어요. YTN 강민경입니다. 정부가 웹툰 분야 표준 계약서에 50회차를 연재하면 반드시 2회는 쉬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안미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웹툰 작가들의 건강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과장은 표준 계약서 안에 휴재권과 분량 제한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며 그동안 웹툰 창작자들이 요구한 회차별 최소 최대 분량 설정과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업자 의무 등도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창작자 간담회와 다음 달 전체 설명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새 표준 계약서를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12구 참사 이후 상권이 침체한 이태원 지역 일상회복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시는 우선 추모 위로를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달 18일 서울시립교향악단 실내악팀이 용산 아트홀에서 소규모 공연을 하고 28일과 다음 달 7일에는 세종문화회관 공연팀이 지역 주민과 상인을 초청해 음악회를 엽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이태원 일대에서는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시는 또한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건의를 반영해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오늘 하늘빛은 다소 흐리겠지만 날은 여전히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4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고요. 한낮에는 예년보다 8도가량 높은 17도까지 올라서 4월 중순에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데다가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까지 중부 곳곳에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어도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해주진 못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동해안에는 오늘 오후까지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 양간지풍이 불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7.4도, 대전 7.8도 등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22도,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으며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지역은 종일, 그 밖에 중부와 또 경북 지역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라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방침에 대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의 두 핵심 동맹이 협력을 강화할 문을 열었다고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 특히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해 모든 방어 자산을 동원하겠다는 미국 공약은 철통 같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 관계 진전을 확인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등 한일 관계를 진전시켜 징용 해법이 파기되지 않도록 기운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양국 간 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해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배상해법을 발표한 정부가 이번 주부터 피해자 측을 접촉하는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합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판결금 지급 절차 등을 맡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피해자 측을 만나 정부 해법을 설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15명이고 이들이 받을 판결금은 지연 이자까지 합쳐 4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받아 조성할 예정인데 대상으로는 포스코와 KTNG 등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수혜 기업 16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어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는 긴급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생존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일본에 끌려가 평생 골병에 들 만큼 고초를 겪었는데 왜 제대로 된 사죄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 그런 돈은 꼭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우리나라 힘으로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했지. 일본 가서 고생했지. 누구를 위해서 싸웠까니. 평생에 골병이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죄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일본에다가 그렇게 우리가 옛날 몇십 년을 그렇게 기죽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단체들이 긴급 시국선언에 나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피해 배상안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과거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반역사적, 반인권적 야합에 맞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강제동원은 불법이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법 판결이 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부정됐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정권도 해결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 했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폭탄 처리반을 맡은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오늘 전당대회에서 공개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에 대한 모바일과 ARS 투표 결과를 취합해 밝힙니다. 각각 4명과 1명을 뽑는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는 오늘 바로 확정되지만 당대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러 오는 12일 최종 승자가 결정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종적인 금리 수준은 이전에 전망한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7일 미 상원은행위 청문회에 출석해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을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은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체 지표상 더 빠른 긴축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면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한미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3, 4월에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녀와 관련해서는 첫째가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어 계속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관련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한미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3월과 4월에 핵과 재래식을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아울러 신형 고체 ICBM을 발사할 소지가 있다라고 했으며 특히 기술적인 수요와 김여정의 예고 등을 감안시 사거리를 축소한 ICBM 정상각도 시험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애국 정보기관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첩보상 아들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외국 정보기관과 그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줬고요. 다만 아들은 노출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첩보로 확인된 바가 없다. 어제 저녁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밤새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달리던 학원 버스에서 불이 나 타고 있던 유치원생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긴급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옆으로 사람 한 명이 충분히 빠질 만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지름 2m, 깊이 1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도로 위를 지나가던 차 앞바퀴가 구멍에 빠지면서 운전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마을버스가 아니라 차가 많이 다녀요.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구청 측은
하수관 틈에서 오랫동안 물이 새 주변 흙이 쓸려내려갔기 때문으로 보고 밤새 보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임시복구한 다음에 저희가 CCTV 보고 어떻게 조치할 건지 중장기 조치 계획은 그때 이제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시커멓게 탄 버스에 재차 물을 뿌려댑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도로를 달리던 학원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유치원생 등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면서 하마터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 뒤쪽에 있는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에는 대전 유성구 금탄동 한 축사 관리시설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시설 안에 있던 주인이 화재 신고를 했고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 시간입니다. 일본이 수차례 연기 끝에 차세대 대형 로켓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소형 로켓에 이어 다시 고배를 마신 건데 우주를 향한 일본의 도전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일본의 신형 로켓이 기세 좋게 솟구쳐 오릅니다. 기존 대형 로켓을 대체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약 2조 원을 들여 개발한 것입니다. 지구 관측 위성을 싣고 날아가던 로켓은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받지 못한 채 꺾이기 시작합니다. 1단계 연소 후 다음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he second stage engine ignition has not been confirmed yet. We continue to confirm the situation. 통제센터는 결국 발사 15분 만에 로켓의 파괴 명령을 내립니다. Destruct command has been transmitted to H3 because there was no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mission. 이 로켓은 당초 지난 2020년 발사 예정이었지만 엔진 등 각종 문제로 수차례 미뤄졌습니다. 지난달에도 발사 직전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첫 발사가 실패로 끝난 겁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도한 일본의 소형 로켓 발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주 개발 시장을 염두에 두고 위성 발사에 공을 들여온 일본 정부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된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히고 발사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로 만든 민간 개발 로켓이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85% of the rocket by mass that's sitting on the pad right now is 3D printed. That's the rocket prior to this with the highest percentage was probably, maybe 4% 3D printed by mass. So it's a huge step change. 개발사 측은 보다 저렴한 비용에 우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인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스를 직수출하는 데 사용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고에 친우크라이나 세력이 관련됐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입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7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금껏 불분명했던 가스관 폭발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이 같은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건 연루설을 거듭 부인했지만 과거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건설 자체를 강력 반대했고 유럽으로 수출되는 천연가스는 결국 러시아 정부의 전쟁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정황 때문에 이에 대한 의심이 적지 않았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과 풍선 갈등을 계기로 늑대 외교라고 불리는 강경 노선으로의 회귀를 시사했습니다. 친 부장은 베이징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외교부장이 된 뒤 주미대사 시절 늑대 전사라는 호칭을 받지 못해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외교는 충분히 관대하고 호의적이지만 흉악한 늑대가 길을 막고 공격해오면 중국 외교관은 반드시 늑대와 함께 춤을 추며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정찰풍선 의혹에 과잉 반응하며 외교 위기를 초래했다며 미국이 말하는 경쟁은 누군가 죽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6번째 시위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현지 시간 7일 벌어진 제6차 시위에 128만 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고 시위를 주최한 노동총 동맹은 35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추산했는데요.
정부와 시위 주최 측 추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지만 지난 1월부터 이어진 시위 중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평가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280곳이 넘는 프랑스 지역에서 열린 이번 시위는 대부분 평화롭게 마무리됐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봉쇄되거나 전기가 끊기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무장 괴한에 의해 피랍된 미국인 4명 중 2명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아메리코 비아레알 멕시코 타마울리파스 주지사는 현지 시간 7일 기자회견에서 납치된 미국인 4명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상처를 입었으며 1명은 큰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수사국은 지난 3일 미국인 4명이 노스캐롤라이나 번호판을 단 하얀색 미니밴을 타고 국경을 넘자마자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에서 무장괴한 총격을 받고 납치됐다고 밝혔는데요. 마타모로스는 마약 밀매를 비롯한 조직 범죄로 악명 높은 본거지 중 한 곳입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나 최소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오후 4시 45분 다카 시내 번화가에 있는 5층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건물 파편 등이 시민들을 덮쳤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을 진행 중으로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역사인식 논란을 일으킨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장이 YT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된 논란은 언론 탓이라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공식 인터뷰에서 4.19는 민주주의 혁명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한 건 산업화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16 군사 쿠데타가 4.19 혁명을 계승했다는 기존 주장 역시 굽히지 않았습니다.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그대로였는데 헬기 사격 존재를 확인한 법원 판결에 대해선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인지 다시 읽어보라며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세종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 보수단체가 동상을 철거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같은 지역에서 한 목사가 3.1절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건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따른 일탈 행위에 분노한 세종 시민들은 태극기 한 달 걸기 운동을 벌이는 등 상식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세종 호수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 10여 명이 모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위안부는 사기고 소녀상도 철거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해온 보수단체가 세종시까지 원정을 온 겁니다. 소녀 위안부상은 조각가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대일 적개심이 투영된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이자 위안부 사기극의 선전 도구일 뿐이다. 지난 3.1절 이 소녀상이 쓰고 있던 모자와 망토는 날카로운 물건에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보수단체 집회 소식에 분노해 시민단체들이 긴급히 달려와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에 소녀상 보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소녀상을 직관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비롯해서 조례에 명시된 실질적인 소녀상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최근 세종시에서는 소녀상 문제뿐 아니라 목사가 3.1절에 일장기를 내거는 등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일장기 개양 소식을 접한 세종 시민들은 태극기 한 달 걸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곳곳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세종시장까지 나서 공무원들이 동참하자며 힘을 보탠 상황입니다. 3월 1일에 그 일장기를 거신 분을 제가 기사를 봤는데 시민분들이 이에 대응해서 이제 한 달 태극기를 거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일장기 개양 목사가 소속된 교단이 해당 목사의 제명을 검토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사건 발생 21년 만에 결정적 물증인 권총이 최근 발견됨에 따라 경찰이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전북경찰청은 4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부작을 중심으로 한 전담 수사팀에는 형사과 소속 강력계와 강력범죄수사대, 과학수사대, 미제사건 수사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에서 52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추돌 사고를 수습하던 순찰차와 사고로 멈춰있던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닥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4월 중순만큼이나 날이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4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고요. 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8도나 높아 따스한 봄 기운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출근길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중부와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어도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까지 동해안에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7.4도, 대전은 7.8도 등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22도, 대구는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며 날이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